개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진짜 상식. 오늘은 김민호 박사님, 윤영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민호 박사님이 이제 시작 전에 각오를 밝히셨습니다. 난 뭐람, 난 뭐람. 또 오늘도 어쩌다 출연한 김윤입니다. 근데 박사님, 이효 채널도 그렇고, 네. 이제 제 채널도 그렇고 하면서 봤다는 분들이 있나요? 글쎄 학생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전에 대구에 한번 갔는데 네.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하필 호텔에서. 저는 집사람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그분은 아마 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사모님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요거는 이제 사모님이 아름다우시다는 칭찬을 지금 돌려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사극을 볼 때, 영화를 볼 때 정말 항상 궁금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온갖 사람들, 심지어는 왕까지도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주막, 그 중에서도 주모에 관련돼서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주막이라는 곳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사전적 의미로는 나그네가 머물 수 있는 술과 밥을 파는 숙박까지도 함께하는 업소를 이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주사, 주가, 주포라고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대로 치면은 뭐 다 되는 호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봐야죠. 그렇죠. 근데 호텔 같은 주막도 있었나요? 별로 없죠. 그런 데가. 지적으로? 예.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사실 주막이라고 얘기하는 거 뭐 기록도 별로 없는데 네. 조선 전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여행 계획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대개는 이제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하룻밤 좀 재워주시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목이 있는데 자꾸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컨대 뭐 서울 근교 어느 산에 갔는데 뭐 그 등산객들이 맨날 이제 일요일 날 오다가 좀 밥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돈 조금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유명 음식점으로 바뀌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들어보신 것처럼 예. 그래서 그냥 장작돼가지고 솥에다가 그냥 해던 집인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하니까 한 손만큼만 하는 그런 집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 주막도 그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 어기라든지 네. 산 입구라던가 마을 입구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굉장히 유명한 주막거리가 오류동, 소사, 부천 소사 요 정도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서울에서 인천 가는 중간쯤이래요. 그게 아마 한 50리 정도, 네. 뭐 50리에서 100리 사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가다가 배고파. 그래서 거기가 그래서 주막이 많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현대랑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호텔이다 그러면 숙박 개념이 들어가죠. 네네네. 밥 먹는 거 있고 네네. 거기서 자는 비용들이 있을 텐데 조선시대 때 주막은 특징적인 게 자는 비용은 안 받았던 거죠. 그게 놀랍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자는 비용이 비싸야 정상인데 밥 먹으면 숙박이 공짜. 이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오는 대로 밀어넣는. 그러면 만약에 방에서 더 이상 잘 사람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헛간이든지 이런 데 빌려주는 거죠. 외양간이든 어쨌든 비든가 뭔가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빌려주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독방 차지 이런 건 없는 거죠. 근데 주막을 보면은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비들도 주막은 다 이용할 수 있었던 그럼요. 뭐 아무런 상관이 네, 양반도? 없죠. 그럼요. 네, 뭐 관료도? 양반이든 네. 노비든 간에. 신분에 상관없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잘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자야죠. 양반이 그러면 노비랑 같이 자요? 그럼요. 방이 없으면 뭐 할 수 없죠. 예. 그래요? 그럼요. 어떻게 해요? 할 수 그래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조선 시대에 대해 좀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왠지 양반이 있는데 노비가 감히 옆에서 막 나가서 자 막 조선시대 좀 특징적인 게 조선 후기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양반들도 자기가 아는 누군가를 찾기보다는 주막을 가는 확률이 더 많은데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돈의 팔촌의 이웃사촌의 먼 친척까지도 족보를 닦여서 그 집을 찾아가서 하룻밤 신세를 지는 방식이 많았었거든요. 내가 어디가 무슨 몇 대손 누구인데 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옆집의 사돈의 팔촌의 누구까지도 다 아는 거죠. 그 동네 가면 그 집을 찾아가는. 그래서 어느 동네 사는 우리 앞집에 누군데 이렇게 관계를 설명을 하고 오늘 한밤 이제 신시를 지겠습니다. 이러고 집으로 많이 찾아갔었는데 조선 후기는 그거보다는 주막으로 도는 경우들이 기록에 많이 나와요. 일기 자료에 보면. 그게 바로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봤던 이리 오너라 이게 사전에 팔촌에 친구를 찾아간 거군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주막이 성립을 하려면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줄 수 있는 게 뻔하잖아요. 화폐를 줘야 되는데 그렇죠. 화폐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경우가 난감하잖아요.
찾게 줍시오 이렇게 해서 그럼 집에 그 찾아가서 거지가 돼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주로 뭐 친척이든 어디든 뭐 알 수 있는 데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찾아가는데 나중에 이제 화폐도 생기고 또 뭐 줄 수 있는 뭐 옷감이라든가 뭔가 이런 상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주막이 성립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막에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은 구한말 때 주로 선교사들이나 또는 여기 왔던 외국인들이 남긴 기록에 남겨져 있는 모습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 조선 초기에는 사실은 이런 화폐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막이 성립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러면 초창기 주막에서는 사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가 여기 뭐 쌀 한 뭐 요만큼이 있는데 나 요걸로 좀 예, 그 채워줘라. 앞지어달라. 그거 네, 굉장히 그걸- 많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게 안 되면 정말 솥 요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끓여 먹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자 데리고 다니면서 노숙을 해요? 노숙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 주막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곳에서 하룻밤 묵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야전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어디를 여행 간다 하면은 주막이 어디 있나를 이렇게 먼저 그 그 정도의 전까지는 정보망이 없어요. 없죠. 없어요. 가다가 그냥 그 길에 주막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 무전여행을 안 해보셨군요. 저희 대학 때 무전여행 갈 때 뭐 어디 있으면 뭐 선배네 집, 후배네 집 이런 거는 찾는데 뭐 가다가 잘 데 없으면 그냥 텐트 치고 자고 뭐 이렇게 해서 도는 거예요. 그 노숙도 하고 안 되면. 야, 역시나 역사 선생님답게 조선 초기 체험을. 근데 보면은 이때 당시에는 그런 정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간판이라는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어디 큰 소나무 있는 집이면 소나무집, 어디 뭐 우물이 옆에 있으면은 우물집 이런 식의 이름을 붙였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유명한 주막이라는 자체도 사실은 너무 사치네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뭐 크게 알려진 집들이 없죠. 뭐 나중에 이제 한 19세기 이제 한 중반 후 뭐 이쯤 되면 조금 큰 집들이 생기긴 하는데 네네. 뭐 전문으로 하거나 이제 대개 그런 데는 뭐 여각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뭐 장사 상업을 겸해서 이제 하고 있거나 이제 예를 들면 뭐 거기서 어음을 돌릴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붙게 되면 좀 규모가 좀 커지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같은 호텔 정도는 아니다. 우리가 아는 주막이라는 개념은 거의 근대로 넘어와서 생긴 개념이에요. 더군다나 술을 팔아야 된다는 건 이건 금주령이 항시적으로 자주 내리는데 그렇게 쉽게 술을 팔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금주령이 더 이상 안 내려지기 시작한 시기는 어느 정도예요? 거의 한 그것도 뭐 19세기쯤 돼서야 19세기 일 거예요. 말이나 돼야 가는 거죠. 그렇군요. 영조가 굉장히 강력한 금주령을 내렸는데 정조되면서 일부를 이제 어떤 조금씩 아니 조금 봐주는다고요? 정조께서 이거 엄청 좋아하셨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제 영조가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했던 그 금주령을 정조가 일부 좀 풀기도 하죠. 내가 이거 좋은 걸 아는데 니네도 못 먹게 하는 건 나도 솔직히 미안해. 약간 이런 마음이 있으셨구나. 근데 살짝 풀어줬다는 건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좀 자유가 생긴. 술을 통해서 장사든지 뭔가 하는 사람, 그 업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먹고 생계를 유지한 사람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정조의 변이었었습니다. 기록상으로 주막의 원조다라고 하려면은 기록 남은 거는 사실 신라 시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유신이 자주 드나들던 술집이 있었다. 그리고 그게 약간 오래된 주막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그냥. 근데 김유신 장군의 일화 중에 왜 말머리 자른 일화 있잖아요. 그 천관녀 얘기죠. 그거는 주막은 아니고 천관녀라고 하는 여성 자체가 이름이 아니고 이제 요즘 같은 무당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이제 뭐 제사를 지내거나 뭐 이런 의례를 맡은 여성인데 그 전에 그리스에서 보게 되면 뭐 점을 치는 여성들 그렇죠, 뭐 이런 거하고 네네네. 같이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제사가 있고 의식이 있으니까 술이 있는 거죠. 제사가 있는 곳에 음식도 있고 술도 있고, 근데 그것을 그냥은 아니고 이제 좀 대가를 지불하면서 좀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을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고 아지트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 주막과 비슷한 역할은 하긴 했지만 사실 무녀들이 있었고, 그렇죠. 무녀가 제사를 지내니까 술과 음식이 있었고, 그럼 많이 먹다 보면 거기서 또 한숨 잘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자주 가니까 말머리 자르고 말은 무슨 죄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해장국 유래가 주막이다라고 해서, 해장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막에서 팔던 뼈를 이렇게 콱 우려가지고 거기에 된장 풀어서 먹었던 것이 해장국이다라는 유래의 설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된다는 거는 19세기 말 20세기 들어와서 가능한 거의 거거든요. 하다못해 뭐 해장국도 그렇고 설렁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그 일품 요리들이 있죠. 네네. 그 밥국이 말하진 네네. 국밥이란 형태들.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팔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온 거죠.
와, 그게 정말 최근이구나. 그러니까 물론 최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역사가 길지 않군요. 그러니까 외식을 한다, 네. 음식을 판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는 게 그러니까 극히 최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그러면 금액은 얼마쯤 내요? 그러니까 숙박까지도 가능한데 밥 하나 그 술 하나 시키면 막 안주도 나오고 그 지금으로 따지면 막 몇만 원씩 내고 술을 드셨을 것 같진 않은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푼 단위였는데 지금 네네. 환산을 하면은 2푼에서 5푼 뭐 18세기 후반에 그런 네네. 기록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요즘으로 따졌을 때 정말 우리 한 끼 5,000원, 7,000원 아. 그 정도 가격? 그러니까 술 한 잔, 그다음에 밥 한 끼 뭐 이런 정도니까. 근데 지금의 그 밥 한 끼라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술도 한 잔 주고 안주도 좀 주고. 근데 그 안주가 푸짐하게 이렇게 한 점씩 이게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한 몇 점. 점으로. 예. 뭐좀 괜찮으면 6전 뭐 이런 게 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근데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잠도 잘 수 있고. 그러니까 잠자는 곳이 지금처럼 뭐 장판이 깔려 있고 호텔처럼 침대가 있고 네네. 이게 아니고요. 그 19세기 말에 선교사 기록에도 네네. 보면 그냥 네네네. 흙바닥 위에 멍석을 깔아놓고 아. 거기 그냥 이렇게 베개 할 수 있는 천 이렇게 좀 있고. 그래서 청소는 그냥 멍석 털고 뭐 이런 그냥 정도라고. 정말 그냥 몸 비를- 뉘일 수 있는. 네, 비를 피할 수 있는 그 정도라고 보셔야지 요즘처럼 제대로 된 온돌방 뭐 이런 아. 개념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양반도 들어가고 노비도 들어가고 관료들도 보면은 있고 왕이 막 정찰 나와가지고 보면 앉아가지고 왕 아닌 척하면서 막 얘기하고 이거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는 그건 드라마입니다. 아니에요? 왕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 가짜예요? 아니 왕들이 막 물론 좀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좋은 도퍼지만 왕 옷 같은 거 안 입고 다 암행을 나간다 절대 불가능. 다 사기네. 난 드라마 보고 항상 왕이 진짜 주막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전 놓고 막걸리 놓고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그 주민들 얘기 들으면서 여보게 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막 이런 얘기들은 그러면 요즘도 뭐 대통령이 그렇게 몰래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설정상으로는 저희는 이제는 대통령을 미디어를 통해 다 알지만 네. 서민들은 왕 얼굴 모르잖아요. 물론 모르죠. 몰라도 그거는 안 불가능합니다. 몰라도 그러니까 또 밤에 또 통금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들이 왕인데? 있으니까 왕이 그러니까 지금 설정상으로는 네. 통금 상관없이 다닐 것 딱 같지만 이러면은 왕 나 왕. 그 통금에서는 이제 남자들 더 잡거든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이제 모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잡는 건 방식이라서. 영모가 있을 수 있다. 네, 네. 결국은 한밤중에 못 다니잖아요. 통금 시간 사람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다닌 사람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뭐 주막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겠지만 어느 동네를 시찰한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 얼굴까지 사람은 다 아는데 외부 사람 한 사람 들어왔을 때 모르는 사람이지만 왕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이상한 사람한테 왔다 갔다 한다. 금방 소문 퍼지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왕이 참행, 암행을 나간다. 영화입니다. 안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 고급 그래도 관료분들이나 관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많이 별로 있잖아요. 없어요. 주막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서민 대상들이 많고 상인이라던가 혹은 이제 여행자들도 어떤 지체 높은 사람들만 특화돼서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기생 기생집 뭐 같은데 이런, 모이는. 오히려 그런 식인 거지 주막에서 뭔가 고위 관직자들이 모여서 이럴 수가 없는. 그 역사상 인물로 그냥 표현은 됐지만 하여튼 고위 관료가 노비나 스파이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명령 내리고 할 때 어찌 되었는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없애도록 하게 막 이런 거 가짜예요? 안 되죠. 뭐야 다 가짜야. 주막에서 남들한테 소문낼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주모가 다 들을 텐데. 야 그러면 여기는 완전 스파이들의 속을 정보의 속을.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현재 포털 사이트 같은 곳 아니야? 그렇죠. 사실 주모가 정보가 많죠. 많죠. 많을 왜냐하면 수밖에 없죠. 계속 외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를 듣는단 말이에요. 네.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수사를 할 때도 주모를 이용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른바 다모. 네네. 아시죠? 옛날에? 다모. 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 그죠? 그것처럼 그 주모가 원래 주모한테는 달라야죠. 맛있냐? 나도 맛있다. 주막의 맛집은 따로 뭐 기록에 안 남는 거. 가려요. 예. 그런 거 있었으면 참 재밌었을 네, 텐데. 재밌었을 텐데 아. 그런 부분들은 없죠. 왜냐면 요즘에 이제 유튜버 분들이나 방송하시는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 SNS 하시는 분들이 맛집 찾아가가지고 이 집은 내가 진짜로 했는데 진짜 인생 맛집이에요 막 이러고 다니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누구도 돌아다니면서 안동에 무슨 주막에 갔더니 간고등어를 먹었더니 혀가 녹더라 막 이런 기록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아, 요즘 표현하면 이제 막걸리 네. 한 잔에 얼마 뭐 먹었다, 아, 얼마 남았다. 아, 뭐 밥 한 끼 먹었는데 밥이랑 반찬 하나 먹었는데 얼마 들었다. 아. 내 수중에 얼마 남았다. 이런 기록은 있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가계부만 쓰셨군요. 네. 그럼 이제 주막에서는 이런 건데 이 주막을 운영하던 여자 주인이 이제 주모라고 불렸었는데 왜 우리 흔히 주막에서 이 주모하면 머리를 따서 꼬아서 한 바퀴 틀어 올리고 빨간 댕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오고 저고리는 짧은 주리떼 치마라고 해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탁 묶고 요 모습이 실제 그 영화나 드라마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왜 주모는 항상 저래라고 각인이 됐을까요? 다 그렇죠. 사람마다 달랐어요. 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게 어떻게 일적으로 딱 이 복장이다, 유니폼 이런 거 없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영화나 이런 뭐 웹툰이나 이런 데 자꾸 그런 거 이미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굳어진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 음식 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고가들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술손님 있으면 술손님 받아야 되고 뭐 밥 빨리 해내야 되고 이런 굉장히 바쁜 그 시간에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걸 굳이 머리 닦고 이 복장을 점검을 해가면서 서빙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주막을 하게 되는 계기가 보통은 남편을 여의거나 궁녀들이 쫓겨나서 일이 없어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퇴기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 퇴기 네. 은퇴한 기생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대장금이 어떻게 잘못해서 쫓겨났다 이거죠? 주막을 차리면 대박 아닙니까? 대장금이 주막을 차리면 근데 실제로 대한제국 말기에 이 우리나라가 수모를 당하면서 대거 많은 궁녀들이 쫓겨났다 나오게 됐다고 하던데 그러면 수락강상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대장금도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이 주막을 차렸다 뭐 이런 소문은 기생이나 그만한 이런 분들이 데로 계신 바뀌기도 대로. 하고 아. 그게 뭐 나왔다고 해서 다 뭐 그렇게 간다 그럴 일은 없죠 사실은. 왜냐면 뭐 나온다고 해서 다 음식 솜씨가 좋다든가 또는 이게 뭐 음식을 만들어서 뭐 생계를 이어간다 이런 부분이 요즘 이제 요식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네. 업종이 됐지만 네.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인건비 개념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재료비 개념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게 요식업으로 내가 이걸 해가지고 밥을 먹고 살겠다 이런 개념이 이렇게 많지 않던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한제국 말기에 보면은 이제 주막이 폭발적으로 숫자가 많이 늘고 하면서 대형 주막들이 생기면서 조폭들이 막 뒤를 봐줬다 뭐 이런 이 썰도 있더라고요. 그 기생 같은 경우에도 기둥서방 뭐 이런 개념처럼 네네. 주막도 어쨌든 주모가 혼자 여성이 혼자 경영하는 이런 곳이다 보니까 네. 그 기둥서방 같은 개념이 아. 있는 경우도 있다고 간혹 이제 있는데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그런 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아보고 제가 생각하고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막, 주모를 따지면 거의 대부분 19세기 가까이나 돼서야 이제 비로소 돈이나 받는 주막이 있는 거지 이 먹고 사는 개념으로 보기에도 사실은 좀 어려웠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막 그런 맛집이나 이런 개념도 아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밥 한 끼 얻어 먹자고 해서 시작된 작은 규모의 주막들이 거의 대부분 조선시대를 차지했었다 그렇게 봐야 돼요. 라고 하면서 오늘도 팩트 폭행을 많이 맞아서 많이 아픕니다. 막 판타지 막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요런 정도의 개념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예, 팩트 폭행이라도 조선시대 주막에 대해서 또 주모에 대해서 알게 돼서 오늘도 참 재밌었습니다. 우리 김윤호 박사님, 노희경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